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6월 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1463년 명천순 7년 중추원부사 고득정은 제주 사람이다. 일찍이 말미를 얻어 제주에 갔다가 돌아올 때 풍랑을 만나 배가 머무르는 곳을 알지 못하더니 그 아들 봉례랑 고택이 청하여 찾으러 가니 명하여 역마를 주게 하고 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관찰사에게 치수하여 연회를 수색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6월 2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우의정 한명의 승지 등을 교태전으로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한명에게 이르기를 도승지, 주하승지, 우승지는 모두 체대하여야겠다 하고 도승지 홍응을 2조 찬판으로 삼고 우승지 김경광을 평안도 관찰사로 삼으니 홍응 등이 뜰에 내려가 사언하였다. 임금이 홍응에게 희롱하기를 오늘 그 얼굴빛을 보니 처량하오 하니 홍응이 부복하여 감히 일어나지 못하므로 임금이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이르기를 경은 조심스럽게 본공하여 제보가 될 만한 자인이 내 어찌 어진이를 방해하겠는가 하고 김경광에게 이르기를 경은 평안도를 출입하여 올해 정상을 아끼는 까닭으로 제수한다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6월 2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제하기를 군기감의 관리들은 삼가의 총통을 이기지 못하여 638자루나 도둑 맞았으니 그들을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6월 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이극배를 광릉군으로 홍응을 2조 참판으로 이문형을 형조 참판으로 한계의 서거정을 중추원부사로 이영근을 2조 참의로 강희명을 2조 참의로 노사신을 도승지로 윤흠을 좌승지로 윤잠을 우승지로 이계손을 좌부승지로 최선복을 우부승지로 김순영을 동부승지로 박건순을 첨지중추원사로 김겸광을 평안도 도관찰사로 김처지를 전라도 처치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6월 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어제 수직자가 숙배한 단자를 때가 지나도록 아뢰지 아니하니 이것은 반드시 이득수가 중간에 머물러 두고 지체하는 것이다. 또 무릇 계달 공사는 수요를 참조하여 입기하도록 이미 전교한 것이 있는데도 이제 물으면 대답하기를 전교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또 각조의 전원에게 물어도 또한 듣지 못하였다고 대답하니 실은 듣지 못함이 아니라 이득수를 비호하고자 이 말을 한 뿐이다 하고 드디어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출납의 공사는 법식에 의하여 수요를 개교하고 또 하문하여 미답한 공사는 3일마다 사유를 갖추어 계달하는 일은 이미 일찍이 입법하였는데도 승전 내시 이득수는 폐하여 없애버리고 계좌인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음대로 스스로 차고 다니면서 이미 아랜 것과 아뢰지 않은 것을 분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착하하였다. 무릇 숙배하는 사람이 아뢰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아뢰었다고 대답하니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고 명하여 이득수를 파직시켰다가 도로 출사하게 하였다. 계자인은 계자를 새긴 나무로 된 도장이다. 임금의 재가를 맡은 서류에 찍은 것이었다. 착하는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이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6월 5일 개헌 첫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대전 안에 유수부는 목, 대, 도호부의 둔전은 각각 20개월, 도호부, 구는 16개월, 현은 12개월, 절제사이영, 처지사이영은 20개월, 첨절제사이영, 도만호영은 15개월, 만호영은 10개월인데 공수, 아록뿐만 아니라 관회의 수줍, 사객의 지대, 군관의 공급, 병기, 진물 등의 항목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조도하이하고 민간이 갖추지 못하는 곡물에 미쳤어도 모두 둔전히 소출을 써서 보태게 하였으니 상정한 뜻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수령, 만호 등이 대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혹사사로이 서로 증려하고 혹은 서로 바꾸어서 공전이 날로 줄고 용도가 부족하니 청컨대 제도 관찰사로 하여금 제읍, 제영, 둔전의 결부수와 자호, 사표를 녹적하여
한 건은 본조, 한 건은 관찰사 영, 한 건은 본읍에 간직하게 하고 그 함부로 준 토전은 추세하여 환속하며 속현전은 3년마다 한 차례씩 속안에 기록하여 올려보내고 그 함부로 주거나 서로 바꾼 토전을 숨기고 고하지 않는 자는 사유 전과 사유 후를 논하지 말고 파출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둔전은 고려 조선조 때 지방에 주둔한 군대의 군량이나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된 전제이다. 공수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관리, 숙박과 접대 등에 드는 비용이다. 아롱은 지방 수령에 달린 식구들에게 주던 녹이다. 관해는 관청의 건물이고 자호는 전지의 본호를 천자문의 순서에 의하여 매긴 것이다. 사표는 사방의 경계표이고 속현전은 땅이 메말라서 해마다 농사짓기가 어려운 전지를 말한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6월 7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강복의 아내 고시가 불복하니 청컨대 고신하소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의금부에서 편백되게 고시를 미워하여 허심으로 청리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가장 불가하다 하였다. 좌부 승지 이계손이 말하기를 고시가 강경히 그의 지아비를 버리고 이제는 거짓말로 강복이 버렸다고 하는데 고시의 상경할 때를 당하여 강복이 종과 말을 보내어 호행하였고 또 참노에 청하여 사관하게 하였으니 강복이 고시를 버리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모름지기 고신하여 정상을 얻겠으므로 신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복도 또한 함께 줄가 있다. 부부는 꾸짖는 말에 갑자기 나를 버린다고 이러는 것은 상사인데 어찌 가볍게 버리는 것을 용납하였느냐. 당시의 핵실한 바를 가지고 조율하며 오르며 이준생도 또한 줄가 있지 않겠느냐 하니 이계손이 말하기를 아내가 죽은 지 두 돌이 또 못되어 문득 남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울러 조율함이 가하다 하였다. 세조실록 39 세조 9년 6월 7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의정 한 명의 호조판서 조성문을 명수하여 장의사 수륙사의 건립을 감독하게 하고 예빈시 이윤 김달전 군자직장 민혜를 감력관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39년 세조 9년 6월 7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전자의 침장고 별좌 성충달을 사헌감찰로 삼았는데 이제 다시 자세히 참관이 실직을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개차하게 하소서니 윤호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6월 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세자궁에 거둥하였다가 화위당에 환어하여 생상호군 김수온 도승기 노사신 이조참의 강희맹 등을 불러 술을 내려주고 한껏 즐기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6월 12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화비당에 나아가 이조참판 홍응 형조참판 이문영 행상호군 김수원 도승지 노사신 행호군 조변한 판사 이파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6월 1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제하기를 무릇 제수에 관계된 것은 비록 영직이라도 예의에는 반드시 수점을 하는데 승직에 이르렀사만 홀로 수점하지 아니하면 불가하니 이제부터는 수점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9 세조 9년 6월 1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공조참판 이연손이 졸하였다. 이연손은 성품이 강직하고 무고 출신이다. 여러 번 천전하여 참판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는 중궁의 언니이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6월 12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지형조사 최사로가 아뢰기를 본사에서는 소송하는 자의 장고와 양가의 문계에 의하여 장단하는데 취초할 즈음에 스스로 곡직이 있어 그 구분자는 판결에 임하여 관리로 하여금 시비를 현혹되게 하려고 하여 꾸미고 속여서 추정을 하는 자가 심히 많으므로 시는 추정을 받지 않고 오직 소원 반자이면 혹 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조에서 본사의 아전을 잡아다가 힐문하기를 너의 사에서는 어찌하여 추정하는 장구를 받지 아니하고 소원단자로서 판결하느냐 하고 취초한 공사를 갖추어 가지고 머물러 두고 이어서 본사에 이첩하여 추정을 받지 않는 까닭을 물었습니다. 대저 이저도 도관의 결등한 수를 상고하면 오히려 혹은 가하다 하겠으나 추정의 장고와 청리의 여부는 이조에서 알 바가 아닙니다. 또 이조판사 어효첨은 본사의 수송한 자를 이첩한 것이 이와 같으니 신은 이를 판결하는 관리로서 전현히 직사에 나가는 것이 불가하오니 청건대 비염하게 하소서 하고 정랑 박휘 유자빈 정은 좌랑 김춘경도 또한 아뢰기를 본사는 무릇 공사를 당상이 독단하지 아니하고 당상과 난관이 완전히 의논하여 시행하니 신등도 또한 비염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효첨도 또한 서명에 관계하였느냐 하였다. 최사로 등이 아뢰기를 세 당상이 모두 서명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추정을 받지 않았으니 추정이 없는 것이 가하겠느냐 하였다. 좌부성지 이계손이 아뢰기를 무릇 송사는 원정에 이미 다 하였고 그 미진한 것은 피차 변송하여 그 즉시 취추하니 어찌 추정을 쓰겠습니까? 만약 추정을 받는다면 한갓 글만 번거롭게 할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소송하는 자에게는 추정하는 것이 이롭겠다. 엄연하게 하여 국가의 정의를 저지하려고 도모할 터이니 어찌 일일이 청수하겠느냐. 그것을 비염하지 말고 또 이제부터는 추정을 받지 말라 하고 명하여 이조 난관을 불러 책망하였다. 취초는 죄인을 취조하여 범죄 사실을 진술합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6월 12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정업원 주지 니승 해민이 아뢰기를 강도 20여인이 경기 고향의 정수암에 이르러 승인의 의복 잠모를 겁탈하고 불을 놓아 화를 쏘아서 승인들도 또한 쏘았더니 도적 1인이 화살을 맞아 죽고 4명은 화살을 맞고 도망하였습니다. 청컨대 군사를 발하여 수색하여 잡게 하소서니 명하여 선정관 부장 진무 등에게 각각 군사 20명을 거느리고 동서의 강성산 진관사와 고양현 등지에 나누어 가서 수색하여 잡게 하고 또 한승부와 고양현으로 하여금 수색하여 잡게 하였다. 니승은 였습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6월 13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이조판서 어효첨이 상사하여 사직하니 그 글에 말하기를 가만히 생각하건대 신은 성품이 곱고 재주가 허소하여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고 사람한테서는 미움을 받아 일찍이 조정에 구원하는 것이 없더니 특별히 유지를 입어 발탁하시어 육경의 반열에 두시니 신은 성은의 망극함에 감동하여 보효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봉직하여 그의 만의 하나라도 갚으려 하였더니 듣건대 도관의 관리가 근래에 소송하는 자의 추정하는 장고를 받지 아니하고 단자만을 전용하여 칭송한다 하므로 신의 생각에는 추정의 수리는 이것은 진실로 각 아문도 청송하는 것이 예로부터 통례로 여겼습니다. 또 청송할 점에 관리가 그릇되게 판단하여 들어온 자가 있고 소송하는 자의 이치는 굽었더라도 말할 것이 있으면 강자의 이치는 보더라도 말에 약함이 있어 언어로서 서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는 추정하여 스스로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추정을 물리치고 단자를 쓰는 것은 대개 추정하면 그 장군은 반드시 송첩 가운데 두고 자기 뜻을 가지고 쓰고 버리기가 어려우나 단자는 송첩 가운데 두지 않고 오로지 자기 뜻을 가지고 쓰고 버리게 되니 이것은 청송이 나태하여 추정을 싫어하고 단자를 즐기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추정과 단자의 번거롭고 간략한 것을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원고가 대성의 논란을 입으면 말이 강한 자는 반드시 이기고 비록 이치는 곧더라도 말이 약한 자는 반드시 이기지 못하니 이기지 못하면 관리는 이기지 못한 자라 하여 반드시 이치를 굽혀가지고 드디어 억지로 취초하여 판결하니 만약 그렇다면 원망을 머금고 굴욕을 아는 자는 어떻게 득신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은 장차 계달하고자 하여 이 문을 상고한 것이며 이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관리의 근만을 고찰하는 것은 이조의 직책입니다. 이문을 상고하여 보건대 비염할 일이 아닌데도 도관이 격노하여 비염하는 것은 신에게 해롭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신을 꾸짖기를 소송하는 자를 가지고 도관을 책망하였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근만을 상고함은 가하지만 시비를 논란함은 그르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반인으로 하여금 도관을 대신 소송하게 하였다 하지만 신은 진실로 있었으나 그러나 피아의 승부를 나타내지 않았고 또 추정을 할 일이 없었는데 신이 무슨 한이 있어도 도관을 책하겠습니까? 또 도관이 추정을 받지 않는 것이 그러다고 논한 것은 그 시비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근만을 상고하는 소위입니다. 신은 고찰하는 임무를 지닌 일사의장으로서 혐의할 만한 형상이 없는데도 비험하는 것은 진실로 미리 헤아리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신이 우직하여 봉직하는 데 급하여 그렇게 된 것이고 다시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돌이켜 생각하건대 신이 불초하여 외람되게 정조에 있으면서 인랑을 넉넉히 하지 못하고 비방하는 의논에 비껴 나오니 어찌 부끄러운 얼굴로 안척하여서 명기를 더럽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감을 수찰하시어 신의 직사를 해임하시고 어진으로서 대신하시면 공도의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이전은 백관을 총치하고 도관을 검거하는 것도 또한 그 임무이니 그것을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반인은 공신이나 고급 관료를 따라다니면서 그 몸을 보호하던 병조에서 이를 관장하였다. 반당이라고도 한다. 정조는 문선을 맡아보던 이조와 무성을 맡아보던 병조를 통칭하는 말이다. 전조라고도 한다. 세조실록 39 세조 9년 6월 13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경기 주하도 철방 김이가 병조판서 연자온의 집에 이르러 분경을 검하는 것을 범하였으므로 사무에서 드디어 그 죄를 핵실하여 말하기를 함부로 역마를 타고 서울에 이르렀으며 또 집정 대신의 집에 분경하였으니 모두가 부당합니다 하니 김이가 말하기를 찰방은 몹시 역마를 타게 되었고 인하여 입경한 것은 고려에도 모두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한 관찰사를 따라왔으며 또 윤자운의 집에 간 것은 제 역의 일수로서 군역을 정한 까닭으로 그 역로가 조잔할 것을 두려워하여 돌아와 사유를 고함이며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 드디어 거역하고 불복하거늘 사헌부에서 이를 아뢰니 전벼하기를 성대모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성대모의 사례기를 찰방이 역마를 타고 서울에 들어오는 것은 예사입니다. 다만 무릇 외관이 입경하면 반드시 숙배하는 것인데 이제 숙배하지 않은 까닭으로 헌부에서는 사행으로 논한 것이고 또 기미가 윤자온의 집에 간 것이 그 공사로 인한 것인지 여부도 상고할 만한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의정 한 명예가 신등에게 이르기를 근래에 역로가 조잔하여 관우가 퇴폐할 것을 기미가 마음을 다하여 패한 것을 수리하여 역로가 거듭 새로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세조실록 39년 세조 9년 6월 1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경기 도관찰사 김종순이 치게하기를 본도의 제읍에 강도가 흥행하니 청컨대 경종의 군사를 발하여 수색하여 잡게 하소서니 명하여 선정관 변정은 경기의 양주, 광주, 양근, 지평, 천령, 강원도의 원주, 횡성, 홍천 등지에 가게 하고 부장, 황기고는 풍덕, 장당, 파주 등지에 가서 수색하여 잡게 하였다. 세조실록 39년 세조 9년 6월 1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내관 이득수가 명을 받고 고신하는데 내녀가 사를 상하였거늘 임금이 형장이 법과 같지 못함을 염려하고 선정관 등에게 명하여 형조 사헌부 의금부에 가서 태정을 가져오고 승정원으로 살피게 하였다. 세조실록 39년 세조 9년 6월 15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햇물이지다.
세제시록 30권 세조 9년 6월 15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충청도 태안군에서 보리 이삭이 세 갈래로 된 것 두 본과 두 갈래로 된 것 다섯 본을 바치었다. 세제시록 30권 세조 9년 6월 15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세자궁의 동쪽 언덕에서 잔치를 베푸니 종친 제추가 못이었다. 세조시록 30권 세조 9년 6월 15일 개유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양산군 통독사 주시 덕관이 군사 나유선과 더불어 분신한 사리를 바치었다. 의정부에서 전을 올려 칭하니 하교하기를 강도절도 이외의 죄는 사면하라 하였다. 세조시록 30권 세조 9년 6월 1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정업원에 사리 분신하기 위해 행차하는데 어가를 따르는 여러 신하들이 하례를 드리니 강도절도 외에는 사유하라고 하교하였다. 세조시록 30권 세조 9년 6월 1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건사하였다. 세조시록 30권 세조 9년 6월 2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사후환의 친공신 등이 모시었다. 녹비를 각기 한 장씩 내려주고 또 봉원 부원군 정창손 의전 한 명에게 이피 좌자 각기 일사씩을 내려주었다. 세조시록 30권 세조 9년 6월 2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성균관 유생 최유숙이 사리 삼매를 바치고 말하기를 충청도 보은현 송리사 주승 해등이 죽어서 분신한 사리와 아울러 두 고를 바칩니다 하니 사신이 논하기를 삼가 안음하건대 세종조에는 성균 생원 이영산 등이 상소하여 이단의 해로움을 거건하였는데 이제 최유숙은 사리를 바치니 학도의 소위가 상반되고 모순된 것 같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족기 사람이 세리를 간구하여 봄이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세조시록 30권 세조 9년 6월 21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내시부사 이존을 충청도 충주의 공조 좌랑 권필을 경기 양근에 보내어 체검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세조시록 30권 세조 9년 6월 21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비추 통수 국지동원 조신 위방과 서해도 비전주 상송포 신전 능등수 원덕 대마주 태수 종승직 대마주 종신 농수 성가가 각기 사인을 보내와서 톰으로 바쳤다. 세조시록 30권 세조 9년 6월 2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종친을 도진무와 위장으로 삼은 것을 간한 사관원 저는 한 최하 이때에 보성경 이합을 도중으로 삼고 거평정 이복 진례정 이형을 위장으로 삼았더니 사관원 정은 최하량이 본원의 은은을 가지고 아뢰기를 종친이 전병함은 불가하며 또 강복의 아내의 일은 비록 사유전에 있었더라도 내버려두면 불가합니다. 한 임금이 노하에 즉시 명하여 의금부에 내리고 잠깐 있다가 소환하였다. 도성지 노사신으로 하여금 최하량을 신문하게 하기를 임금에게 진언할 때는 마땅히 가보를 심사하여야 하는데 너는 그 심사를 하지 못했느냐 하니 최하량이 말하기를 생각하고 이미 살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복의 아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하니 최하량이 말하기를 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어찌하고 갑자기 하리었으며 또 이미 반사하였는데 또 다시 이것을 지적하고 재주저하면 옳겠냐. 종친은 또 어찌하여 임사함이 불가하다느냐 하니 최한량이 말하기를 속전을 안음하건대 주의가 높고 녹이 중하면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대저 종친에게 일을 맡겼다가 혹 죄가가 있어 죄주게 되면 은혜를 상하게 되고 죄주지 않으면 법을 폐하게 되니 맡길 수 없는 소위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육전의 과조는 내가 변경한 것이 많았는데 너는 어찌하여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가 홀로 이것만을 말하느냐. 종친을 부침함은 옛사람도 취하지 않는 자가 있다.
또 공신은 임사함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으나 공신과 종친은 일반이다. 이제 신숙주 이하로부터 다 버리고 쓰지 말아야 하는가 하니 최한량이 대답이 없거든. 임금이 말하기를 잘 가난한 자는 심사숙녀의 말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개교는 반드시 좇도록 하니 자신은 안녕을 얻고 임금은 영명을 누려서 백성을 보호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잘 가나지 못하는 자는 이와 반대이다. 유자의 무리는 이름을 낚는 데만 오로지 힘써서 큰 정사가 있을 때마다 경솔하게 갑자기 말하니 어찌 좋게 대사를 함께 의논하겠느냐. 내 이런 풍토를 근심한 지 오래였으니 마땅히 또한 모조리 혁파하고야 말겠다 하고 드디어 최한량에게 묻기를 누가 먼저 발언하였느냐 하니 최한량이 아뢰기를 신과 사간 이후 지사간 이지가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하니 즉시 명하 이후 이지 최한량의 고신을 거두게 하고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인주의 언동은 청천백일과 같아서 교연이 모두 알아야 한다. 너희들은 직사가 춘추를 띄었으니 모조리 이를 쓰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판사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사유문을 반포하여 중재 이외에는 용사해 주던 일이다. 세조실록 39년 세조 9년 6월 2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창원부사 권유경을 고신하기를 청하였다. 처음에 옥리가 잡는데 심히 급하게 하니 권유선이 도망하여 숨었다. 그 아내 김수는 권유선이 죄가 중함을 의심하고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근일에 난신의 처첩이 공신의 집에 나누어 붙여서 염년이 취역하고 또 하첩이 되고 또 혹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니 내 어찌 차마 이런 일을 하겠느냐 하였다. 옥졸이 어미수색하여 권유순의 비복이 사방으로 흩어지니 드디어 목을 메어 죽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이를 불쌍하게 여겼다. 계유년 병자년 이래로 호문 거족의 난신의 아내가 된 자가 많이 공신의 비자에 속하였는데 하나도 죽어서 절개를 지킨 일이 없고 도리어 그와 지 아비를 욕하며 다투어 아양을 떨었다. 병자년의 난해 박대년의 아내 윤씨는 해평의 거족이었다. 처음에 박대년이 옥에 있으면서 정강이 피를 가지고 글을 지어 옥졸에게 붙여주니 이르기를 원컨대 서로 잊지 말고 사람으로 수치스러운 짓은 하지 말자 하였다. 윤씨가 조금 글자를 알아서 다시 글을 쓰기를 밝은 해와 같음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뒤에 공신 봉석주의 요종이 되었는데 봉석주가 그 용무의 아름다움을 보고 위세로서 구속하고 좋은 말을 써뒀구니 윤씨가 즐겨 응락하거든. 봉석주가 사람을 시켜 맞이하는데 윤씨가 아양을 들며 말하기를 타는 말이 준나가 아니면 씨까지 않겠다 하니 봉석주가 그가 탈 말을 바꿔서 맞이하였다. 봉석주가 윤씨에게 말하기를 너가 아직도 혈세를 생각하느냐 하니 윤씨가 말하기를 지금은 이미 잊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윤영손의 아내 권씨는 공신 박강의 여종이 되었다. 박강이 사사롭게 하니 권씨가 일찍 일어나므로 박강이 그 연고를 물으니 권씨가 말하기를 여자가 상전에 꾸짖는 바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성삼고의 아내 김씨는 이웃 사람과 한림 김수손과 통하여 방자하게 행동하기를 거리낌없이 하였다. 민신의 딸은 안잉의 아내인데 이름은 정몰하는 열에 있지 아니하였다. 안잉이 민신 때문에 연주하되어 외방에 안취되니 민씨가 홀로 송탄리에 살다가 전택과 노비를 다 팔아서 몰래 그 이웃의 향교생과 서로 통하였다. 안잉이 통서하여 기별하니 엄난하고 방종함을 자행하고도 끓이키는 것이 없었다. 홀로 고향의 아전 이식배의 아내는 그 지아비가 현감 고덕을 병방의 아전이라고 일컬었다. 그러다가 복주되고 그 아들도 연주화되어 치사하게 이르니 드디어 여반 한 그릇을 가져 이식배의 시체 앞에 전을 드리기를 보고 말하기를 내가 죽는 것을 참는 것은 이 아들을 위하는 것인데 이제 이미 죽었으니 내 무엇을 의지하겠는가 하고 드디어 묘 앞의 나무에 올라가 목매어 죽었다. 사신이 논하기를 아들이 아비에게 신하가 임금에게 아내같이 아비에게 하는 것은 한결같은 도리이다. 평상시에 무사하게
하다 하여 서로 편안하지 아니하고 사상이나 환란을 당하였다 하여 서로 버리지 않으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도는 거의 멸하게 될 것이다. 대저 난신적자는 천하의 대악이니 당자가 살고 죽음에 관계없고 때가 옛날인지 지금인지 관계없으며 반드시 사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옛적의 제왕이 난역의 무리를 처치함에 아들이 그 아비를 배반함을 공으로 삼지 아니하고 아내같이 아비를 배반하는 것을 절개로 삼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진실로 사람이 저 대역을 미워하는 것은 그 소천을 잊고 천리를 거역하는 때문이니 진실로 그 소천을 잊는다면 나도 또한 저에게 거역을 할 것이다. 이것은 난역의 문에서 또 하나의 거스름을 내는 것이니 어찌 권장할 만한 것이겠는가? 이제 난신의 처첩이 지 아비가 죽고 아들이 쓰러졌는데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집이 파하여 몸이 천하게 되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하루아침에 문득 소천을 잊고 도리어 꾸짖어 욕하고 진나라 월나라를 보는 것과 같이 하니 저들이 비록 거슬러서 죄가 중하다 하더라도 내 어찌 사관을 저들에게 다하지 않은 것이 가하겠는가? 이 죄는 언주를 높이고 전리를 더럽히지 않았고 영면은 조상의를 사모하고 명예를 떨어뜨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다만 복사해야 할 뿐이다. 비록 혹 죽지는 않더라도 벽용하고 고급하며 시체를 어루만지고 슬퍼함도 또한 난역을 도운 것으로 죄주지 않는데 그 본신이 교만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소천을 멸시하고 마침 예법의 한가함을 살피어 감히 방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상랑하는 날에 미쳐서 대한이 이미 허물어져서 고적할 것이 없게 된 연회는 본심이 드러나서 엄호가 불가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찌 홈은 우족의 고임으로써 도리어 잔향하리의 천도만 갖지 못하겠는가? 대저 선역을 분별하여 거취를 명백히 하고 대의를 높여 사친을 멸하는 것은 대인 군자의 일이니 부인 여자에 미칠 바가 아니나 가히 부끄러울 뿐이다 하였다. 병자년에 나는 세조 2년 1456년 6월 상상문 박평년 이계 하위지 유성훈 등이 세조를 제거하려다 성근사의 김지를 미고로 사전에 발각된 사건을 말한다. 사육신 사건이구나. 여반은 현미밥이고 사사는 중국에서 법령과 형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재판장이다. 소천은 유교 도덕적인 관점에서 신하가 임금을 아내같이 야비를 이르는 말이다. 사관은 사사로운 정성과 친절이다. 곡읍은 소리내어 슬피 울음이며 고적은 자기 몸을 살펴 소중하게 여깁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6월 2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종친 제추가 입시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자에게 명하여 어탑에 오르게 하고 좌우에게 이르기를 내가 세자를 곁에 두고 감히 사스러운 말이 있겠느냐. 앞에 있게 하는 것은 물론 내가 대신과 더불어 말하여 세자로 하여금 관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이날 세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마땅히 대신을 공경해야 한다. 대저 친하늘을 친하고 어진이를 높이며 대신을 공경하고 군신을 못 맞는 것은 구경 가운데의 일이니 너는 이를 생각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6월 2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형조의 전지하기를 무릇 노비를 서로 소송하는 것은 원고가 곤란을 입는 가운데 스스로 그 그릇됨을 알게 된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30일이 차도록 소송하러 나가지 않는 자는 소송에 나간 자에게 결급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6월 2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경주 갑사 윤형 등 이인이 아뢰기를 지난해 정묘년 경주 사람 김원정이 집에서
밤중에 내우를 만났다 개였는데 방 안이 밝게 빛이 나더니 곧 크기가 거의 알만한 자색꽃을 한 덩이가 마당 가운데 떨어져 있어. 김원정이 즉시 거두어 이웃사람 김석수에게 말하니 이웃사람 김석수가 말하기를 마땅히 관에 고하고 진상하게 하라 하고 이어서 김원정에게 이르기를 이제 성화를 당하여 농사를 펴할 수 없다. 내가 장차 가지고 가서 만약 상을 받으면 마땅히 너를 먼저 하고 다음에 나에게 미치게 할 것이다고 했는데 김윤현에 이르러 경주 사람 김이 경작 붙이는 것을 서로 다투다가 인하여 굿을 감춘 일을 발설하여 관에 고하여 추액하였을 때 미필로 두고 있으니 이제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군자감정 안초에게 명하여 원형 등을 거느리고 경주에 가서 굿을 숨긴 사람을 핵실하게 하였다. 반설을 어기고 지근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공신은 종치는 논하지 말되 산품이하는 고신을 직접 행하고 당상가는 계문하여 고신하게 하였으나 마침내 실정을 얻지 못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호조의 전교하기를 축산하여 새끼를 가장 많이 번식시키는 자는 이제 도목을 비교하여 수직하겠으니 그것을 마감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장의사에 거둥하여 사리분신하니 거가를 따른 백간이 전을 올리 할애하였다. 이날 오색구름이 나타났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백간이 전을 올려 경사스러운 구름을 할애하니 교지를 내려 강도절도 이외의 지회는 사면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4일 심려 첫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기를 나이 70 이상인 자는 1작업을 띄어 제수하고 80 이상인 자는 2작업을 띄어 제수하고 90 이상인 자는 1등을 띄어 제수하고 사품 이상의 조사는 검직을 제수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이제 정을 이후에 특지로 가자된 자는 전월의 수를 통계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승과 종승홍 관수로 안예주 소조 천미 작수 지평 서해도 주방주 대내 진량 다다량 별가 교지가 각각 사람을 보내어서 도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5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외상옥은 종성길 등 3인과 혹은 다라이라 등 2인이 와서 도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6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대간의 산직에 있는 자는 서용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6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이 형상을 계린군으로 성임을 공조 참판으로 김수원 김담 한계희 강희맹 김종순 이교연을 중주원 부사로 이설을 인수부 윤으로 서거정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하무치를 계승부 유수로 유자환을 기승군으로 권계를 경기도 관찰사로 조변안을 예조 참의로 박건순을 황해도 관찰사로 이함장을 경상도 관찰사로 이전지를 사관은 사관으로 예승석을 사헌지비로 노덕기를 사헌장령으로 김초를 사관은 정은으로 구달총을 지사관은 사로 권은을 충청도 도지제사로 전 동생을 행청주 목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7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분과 더불어 사정들이 나아가니 충훈부 충익사에서 풍경을 올렸다. 여러 정치인 제추가 차례로 술을 올리니 한껏 즐기다가 파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7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성가가 사람을 보내와서 도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9년 세조 9년 7월 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윤씨 심씨의 족친과 유복친의 친 가운데 난신의 일에 관여한 사람과 연좌된 사람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조실록 39년 세조 9년 7월 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밤에 폭우가 내렸으므로 병조 한성부에 명하여 개천과 동서의 강을 순시하면서 범일 한 대를 수축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9년 세조 9년 7월 10일 종료 첫 번째 기사 이에 앞서 문소전에 제사 지내려고 사복에게 사냥 가서 노류와 사슴을 얻어서 희생으로 바치든가 아니면 양을 쓰게 하였더니 추양 전 1일에 큰 비가 내려 물이 창이라고 길이 불통하여 사냥 나간 자가 돌아오지 못하였다. 동부 승지 김순영이 예조의 관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청컨대 양을 쓰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은 사냥 간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하였다. 날이 저물어 김순영이 말하기를 사냥한 자가 지금도 이러지 않았으니 반드시 비에 막힌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컨대 일찍 양을 취하여 유사에 붙이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또 기다려라 하였다. 밤 이고에 김순영에 전교하기를 옛사람이 소는 보고 양은 보지 못하였더니 이제 내가 사냥한 자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와 같구나. 급히 양을 잡는 것이 옳겠다. 내가 희생의 연구로 아직도 취침하지 못하였으니 희생을 잡는 것을 들어야 내가 이에 눕겠다 하였다. 잠시 동안의 중간이 3번이나 이르러 취침을 재촉하였다. 세조실록 39년 세조 9년 7월 11일 모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평조신 종은 팔랑 무세대관 종승직 비전주 하성부 삼율야 태수 원만이 각각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9년 세조 9년 7월 10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상참관에게 명하여 모두 입시하게 하고 임금이 신숙주와 노사신에게 이르기를 물을 일이라 모름지기 마땅히 각각 그 마음을 다해야만 능히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정부 육경에 위임하면 정부 육경도 또한 아래에 위임하여 다시 서로 의위하여 즐겨 힘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 정사를 꾀하지 않는다 하니 이와 같이 하면 패단이 막대할 것이다. 법이 오래되면 패단이 반드시 생겨서 옛 사람이 영을 닦으라고 한 말이 있다. 경은 모두 마땅히 각기 소견을 아뢰도록 하라. 하니 판한승부사 이석형이 말하기를 전곡이 있는 제사는 민가와 더불어 서로 접하여 화제가 두려운 까닭으로 사면의 단박 30척 거리는 철거하게 하였는데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다 철거시키면 옳지 못하니 마땅히 한승부로 하여금 다시 그 철거할 필요가 없는 것을 살펴서 담을 쌓아 맞게 하소서 했다. 임금이 신숙주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민가가 지극히 가까운 것을 만약 철거시키지 않는다면 화재가 매우 두렵습니다. 이미 법을 이룬 것이 있으니 진시로 획일하게 하여야지 어찌 반드시 다시 고치겠습니까? 다만 기한을 정하여 점차로 철거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이조 참판 홍응이 청하기를 사관은 헌납 이론을 다시 설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9년 세조 9년 7월 1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좌부승지 이계손이 충청도 목천의 죄수 중비가 지 아비를 죽인 이를 가지고 들어와 아래고 인하여 승전내시 이득수에게 사사로이 말하기를 이 일은 함으로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함으로 이 일은 마땅히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함으로 신도 또한 의논함이 마땅한 것으로 아뢰었다. 하니 이득수가 그릇되게 이 말로서의 아래 임금이 노하였다. 명하여 이 개손에게 집에 가서 명을 기다리게 하니 도승지 노사신이 아뢰기를 이 개손이 아랜 것은 본시 정실이었고 다만 그릇 아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개손은 이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닌데도 이와 같으니 내가 마땅히 주의해 주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39년 세조 9년 7월 14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일본 국왕이 사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고 그 글에 이르기를 보르니 건넌에 은모가 소홀하오며 하늘은 멀고 바다는 막혔으니 어찌 목마르게 바라는 것을 이기겠습니까? 이제 천룡의 준초 서당과 범구 수자 등을 정사부사로 삼아 차견하여 전과 같은 호의를 닦고 옵니다. 이에 수년 전에 사선을 귀국에 보내더니 이르시기를 가까운 장래의 마땅히 포계를 명나라 조정에 바쳐서 전년을 살해하라고 하셨는데 행사가 불교의 주의를 범하였습니다. 비록 그러나 누방은 그년의 동벌 남정하느라고 군사에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능히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인순하에 지금까지 이르렀으니 잠옷 도너의 신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폐하께서 일찍이 일서를 오는 편에 전하여 첨지중추원사 성철금 대호군 이종시를 보빙 사자로 삼아 보내었는데 해상에서 훈련이 태풍을 만나 두 배가 표물하여 글 속에 기재한 건건의 박물은 비록 이 지방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이의 두통을 받았으며 인하여 바닷가 제국에 나아가 그 일을 다 찾았으나 모두 연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표류한 배를 돌려보낼 수 없었으며 또 그 나머지 시체를 장사 지냈습니다. 우리 천룡선사에 명하여 수륙대의 제회를 베풀어 두 사람을 위하여 명복을 자천하였을 뿐입니다. 천룡선사는 곧 조종의 창업으로 누방에 복을 심는 신령한 도량이 있습니다. 근자의 회록의 변을 만나서 구관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영곡이 익지 않고 재앙이 자주 일어서 이제 장차 승당을 경영하려 하는데 대방의 도움을 빌지 않으면 즐겨 이루기가 어렵겠습니다. 거기 명하여 어염, 생관, 교직 등에게 집사를 지휘하게 하였습니다만 무릇 우리나라가 부처를 섬겨 착하게 된 것은 바로 기국의 비로 법보를 얻은 소위이니 대저 하나의 장서를 얻은 것은 그 큰 것을 내려줌입니다. 더구나 구함을 따름으로써 상도를 삼으시니 누방이 엎드려 청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인의 고차를 세우면서 1만 민을 주는 것을 얻어 윤환을 아름답게 고쳤으며 이제 또 천룡 만당의 해중이 폐하의 비음을 입으면 어찌 서북을 바라보며 만세의 축복이 이르지 않겠습니까? 토의가 변변치 못하오나 별폭과 같이 갖췄습니다. 봄추위가 아직 남았으니 때를 따라 아껴 보존하소서 하고 별폭은 채화선 100파, 장도 두자로 대도 10파, 대홍칠 목거원 대소 합하여 74, 대홍칠 천당분 대소 합하여 24, 홍칠 흑칠 잡색 목통 2개이었다. 좌무이 장군 원의염, 광록경 원생관, 구주도원수, 원교직 등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서 토물을 바치었다. 음모는 속식이고 천룡은 천룡선사이고 포개는 물건을 꾸리어쌈 포가를 말하고 돈어는 돼지와 물고기이고 수륙대의 제회는 불가에서 바다와 육지에서 고혼을 위하여 올리는 제이다. 회록은 화제이며 의염은 좌무위 장군 원의염을 말하고 생관은 광록견 원생관을 말한다. 교직은 구주도원수 원교직을 말한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15일 이민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제제사 강순이 치기하기를 동양에 사는 장가와 다량합 등이 전에 사로잡아간 길주 불령의 인구를 여러 번 돌려보내기를 독촉하였는데도 즐겨 돌려주지 아니하고 이제 또 틈을 타서 도둑질하겠다는 말을 발설하여 간월함이 막심하니 참컨대 잡아다가 취지하소서 하니 명하여 신숙주 한 명의 구치관 홍윤성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신숙주가 의논하기를 저 장가 다량합 등이 사는 곳은 멀지 않습니다. 이제 홀로 약탈한 것을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공하의 말을 내니 강수는 일찍이 동량을 공벌하여 그들을 소고를 자세히 압니다. 만일 잡아오려고 한다면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이 쉽고 군사도 또한 별로 모으지 않아도 되며 회령의 군사만 써도 또한 족할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나라의 지중한데 진압하여 반드시 움직이지 않으리라고요. 생각한 까닭으로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이니 청근대 강순의 청을 조차 이제 그들의
못하지 않은 때에 나아가 하나를 주의주어 다른 것을 징치하게 하소서 하고 한 명의 구직한 홍윤성 등은 의논하기를 제종 야인이 사람과 가축을 쇠안하고 귀순을 원하면 조정은 이미 허락하였습니다. 이제 거병하여 잡아오고 또 변방의 혐난을 더하는 것은 군사를 쉬게 하는 계책이 아니니 단지 책하기를 모든 야인이 모두 다 사람과 가축을 쇠안하고 귀순하는데 너희 장가 다량합들만 홀로 쇠안하지 않으니 이미 불공한 짓을 하였고 또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니 너희들이 만약 우리 국경에서 살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무례한 말을 발설할 수 있겠느냐. 조정은 반드시 장차 처치함이 있을 것이다 하면 저들 부근의 야인들도 모두 자기들이 간여되지 않음을 알고 장가 등도 또한 스스로 그 죄를 알게 되어 거의 징해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한 명의 등의 의논을 따르고 강순에게 회유하기를 이제 경이 아는 것을 보고 이미 다 알았다. 제종 야인이 모두 다 정성을 들여 기순하고 사로잡아간 사람과 가축을 쇠안하는데 장가 달량합 등만 홀로 명을 따르지 않고 거면하기가 이와 같으니 그들 마음으로 생각하기엔 우리나라가 비록 노하더라도 나한테 어찌하지 못할 것이며 어찌 쉽게 움직여서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이다. 조선이 쉽게 움직일 기미가 있을 때마다 고요함으로 이것이 바로 저 오랑캐들이 죄를 지어서 말지 않는 마음이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형세이다. 비록 그러나 우리가 대적은 참고 소적에게 경동하면 이것은 우리의 허실을 보여서 저들에게 경하고 중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어서 안 될 것이라면 스스로 회복을 취하게 하고 허물을 고치지 않는다면 경이 아래지 않고 낫지 하여도 가하면 나머지는 물르를 것도 없다. 가제는 동료의 공이 있는 자에게 상으로 충당하라 하였다. 공하는 공갈이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1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외 혹은 육랑 쇠문 등 이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16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대관 종승직 상승포 호자 일기주 대관 목산 대도 원실이 각각 사람을 보내어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1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강령전에 나아가니 의정부 6조에서 풍정을 오리었다. 왕세자와 종친이 입시하고 영의전 신숙주 등은 사정정 월랑에서 부연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1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검상 이극증을 보내어 좌부 승지 이계손의 죄를 정하니 전교하기를 이계손은 본시 정실이 없으니 무슨 죄가 있겠느냐 하고 명하여 환사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1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행사직 노삼이 조 한 줄기에서 두 이삭이 나온 것을 이본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18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구주 도원수 원교직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1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관사하니 왕세자와 하성미 정현조 영선군 이부 구성군 이준 언산부정 이철 영천위 윤사로 영의정 신숙주 의정 한 명의 우찬성 구치관 호주판서 조승문 병조판서 윤자운 승지 등이 입시하여 쓸자리를 베풀었다. 명하여 내금이 겸사법 갑사 평로위 파적위 장용대 등에게 일시씩 가지고 짝을 지어 사후하게 하니 마치는 자가 적었다. 한평로위는 더욱 잘 쏘지 못하므로 임금이 구치관 윤자운은 모두 병사를 맡고서 훈려가 정하지 못하였다 하여 명하여 함께 떨이 내려가 관을 벗기고 술로서 벌을 주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20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경국 종승흥 호도 우구수 원승 석견주 등은 주포 화경이 각각 사람을 보내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2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경승의 지진이 이르니 예관에게 명하여 해괴제를 행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2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성균 사이에 이문환에게 명하여 함길도에 가게 하였다. 이에 앞서 도절제사 강순이 군나를 영솔하고 국경을 넘어 왕래하며 올적합과 서로 만나고도 비밀리하여 아뢰지 아니하였으며 올적합을 을다상이 상경하여 혼인하려고 했는데 강순이 또한 저지하여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르러 오이정 함령에가 듣고서 아뢰니 명하여 이문환에게 가서 이를 국문하게 하고 아울러 홍윤성과 종성성을 쌓은 것을 살피고 기지를 넓게 쌓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2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편치 못하니 임원준, 전순이 등이 입시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2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난관을 보내어 문안하니 정교하기를 내 병이 나은 것 같다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2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2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문안한 임금이 교태전이 나아가 문안한 종친 제출을 불러 작은 술차례를 베풀었다. 명하여 각기 아는 바의 장제가 있는 자를 청거하라 하니 종친 제출 등이 각기 즉시 소명으로 청거하였는데 모두 100여인이었다. 이어서 청거한 가운데 문신 10수인을 교훈관으로 삼아 무사 수인을 나누어 붙여 각각 방근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 혹은 병료를 읽고 혹은 무경을 읽음으로써 10일에 한 차례씩 일과를 승정원에 올리면 승정원에서 그 건난과 골독한 자를 상과에 계달하고 과죄하게 하였다. 드디어 의정부에 하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쓰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사람을 쓰는 것은 더욱 장수를 가리는 것이 중하다. 장수란 백성의 생명을 맡았으니 국가의 안위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수라는 자는 나라의 보필이니 나라가 강하고 약한 것이 보필함의 주국에 매였다 한다면 임용할 즈음에 그것을 혹 가볍게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인주가 마땅히 스스로 장수를 가리고 아래에서 주의하지 못하면 어찌 임용의 중함이 아니겠으며 그런 까닭으로 남에게 병권을 빌릴 수야 없지 않겠느냐. 비록 그러하나 인주는 깊이 구중에 거하니 비록 사목이 밝다 하더라도 사람의 현도를 어찌 다 알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주자하여 널리 찾아서 다 청가하도록 잘해하지 않을 수 없고 이미 청가한 뒤에 가려서 쓰는 것은 임금에게 있을 뿐이다. 옛날에 한 고저가 일어날 적에는 소, 조, 번, 하가 모두 패향의 이조리니 어찌 천하에 사람이 없었으이겠느냐. 다만 그것은 사람을 알기가 어려웠을 뿐이다. 내가 과매한 자질로 이제 간대한 것을 지키니 은혜가 아래에 미치지 못하고 위험이 멀리 미치지 못하였다. 항상 편안하여도 위태함을 잊지 못하여 양제를 얻어서 멀고 가까운 데 진동할 것을 생각하였는데 무릇 대소신료가 다 나와 더불어 한 가지로 다스리는 자이니 각각 너희들이 아는 바를 청가하되 비현을 끓이지 말고 시산을 끓이지 말며 인친을 끓이지 말고 경중은 오는 윤 7월 초 5일 안으로 건도는 20일 안으로 원도는 8월 15일 안으로 제행을 가져 기록하고 밀봉하여 계문하라. 너희들을 아는 바가 맞으면 상이 마땅히 뻗쳐서 미칠 것이고 청가한 것이 혹 맞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을 죄주지 않을 것이니 오직 너희들 정부는 나의 지극한 뜻을 몸받아 중에 효유하라 하였다. 주자는 성실한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일이다. 주극은 준밀함과 틈남이다. 시사는 시임과 산관, 즉 시임은 현재 벼슬에 있는 사람 말하고 산관은 일정한 관직이 없고 관계만 보유하고 있는 관원을 말한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2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서현정이 나아가 관사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3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서현정이 나아가 관사하였다. 명하여 어제 천거를 받은 자를 불러서 차례로 들어와 화를 쏘게 하고 또 강서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3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일찍이 분판을 자리 오른쪽에 놓고 이를 만나면 문득 기록하여
하루에 칠림, 육축, 종상 등 10여 조목을 열사하고 승정원에 내보이며 돈권하는 방법을 의논했었다. 또 말하기를 내가 사판에 기록하되 교기는 졸서만 가지 못한데 정운도 또한 이것이 있느냐 하니 이 앞서 동부승지 김순영이 분판을 써서 비망하였는데 이계순이 말하기를 이래 이르렀으나 마땅히 스스로 암기하여야지 어찌 이 판을 쓰는가 하였다. 이에 이르러 이계순이 무연하였다. 무연은 실심한 모양을 말한다.